알겠어요. 안녕하세요. 나연입니다. 이거 아닌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김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름 김나윤 여자 XX 만으로 31입니다. 하는 일? 방송에 나오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. 엔잡러. 가장 대표적인 거는 6시 내고야 리포터입니다. 아빠, 엄마,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어요. 무교. 나를 믿어요. INFP. 장점은 우선은 하고 싶은 일이 딱 생기면 무조건 바로 시작해요. 그러니까 실행력이 엄청 좋아요. 단점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너무 앞뒤 상황 안 보고 막 시작해가지고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각종 자격증 책이라든지 각종 그 언어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다 있어요. 없는 게 없어요. 필요하시면 오세요. 아마 좀 밝고 유쾌하고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? 밝은 느낌? 해맑은 느낌? 변화나 성장. 우선은 그 변화하고 성장이 좀 다른데 성장은 어렸을 때 그 아빠 사업이 망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막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막 대학교도 가야 되고 막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계속 이것저것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성격이 맨 처음에 기죽을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살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거든요. 그때 조금 성장을 한 것 같고 변화는 이번 방송 일을 시작한 지 제가 지금 7년째인데 시작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대화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막 저를 분명히 너무 잘 아는 듯한 뉘앙스로 막 댓글을 쓰는 거예요. 근데 누가 봐도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욕을 막 썼는데. 근데 그때 약간 좀 사람을 좀 못 믿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. 그게 좀 변화가 아닐까.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저는 그 환경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유전적인 건 사실 뭐 가지고 태어난 부분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커가는 뭐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집안의 어떤 뭐 대소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. 뭐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보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. 살짝살짝 티가 났을 수도 있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저를 엄청 좀 밝고 쿨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진짜 소심하고 진짜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 쪼잔한 사람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친구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
아, 너 예쁘다.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약간 뉘앙스가 날 비꼰 뉘앙스인가? 왜 뒤에 예쁘다 하하 이러면서 웃었지? 그리고 내가 뭘 그 사람한테 잘못했나? 그 사람이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? 이런 거를 집에 가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세상 살기 팍팍합니다. 맞아요. 엄청 예민해요. 엄청 소심하고. 그래서 두통이 자주 와요. 편두통. 가족이란 가족은 약간 뭔가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느낌? 아킬레스건이 엄청 강한 그런 그 힘줄이잖아요. 근데 뭐 그만큼 저한테 의지도 되고 좀 든든한 버팀목도 되지만 그만큼 약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누가 가족 얘기 탁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눈물이 차오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. 저한테 소중한 존재죠. 추억? 가장 생각나는 추억 같은 거? 기억에 남는 추억? 다들 있지 않을까? 이런 거? 저는 가족끼리 그 일요일 그 저녁만 되면 다 같이 막 거실에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삼겹살을 항상 먹었어요. 삼겹살에 파채. 저 그거 먹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추억이 정말 제가 완전 꼬부랑 할머니 돼도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추억?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일까요? 행복?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? 그냥 제가 요즘에 느끼는 행복은 어쨌든 막 엄마 아빠의 제가 자랑이 됐을 때 뭐 엄마가 어디 가서 내 딸 어디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자랑하거나 아빠가 막 그러지 않았는데 푸사에 막 제 사진 올려놓거나 이랬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나? 간에 뜻깊은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? 이벤트라는 게 부모님이나 뭐 동생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해야 이벤트인 거잖아요. 가장 좋아했을 때. 이거는 못 이겨. 이거는 못 이겨. 진짜 이벤트를 준다면 진짜 좋아했어. 이거는 저는요 그 케이크에서 그 돈 이게 나오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빠 그 환각 복에 맞춰서 거기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.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하다가 막 얼굴이 막 온갖 주름이 다지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내가 사진이라도 첨부해 줄 수 있어요? 이거는 진짜 그 아빠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진짜 처음 봤어요. 그렇게 좋을까? 좋겠지 뭐. 너무 좋겠지. 그거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. 코팅 그대로. 그 엄마 디올백 사줬을 때 그때 장난 아니었어. 행복이 여기까지. 야, 최고. 있죠.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이 흘러야지만 해결이 되는 건데 동생의 사춘기, 엄마의 갱년기. 그 집이 그 거의 스케이트 보드장 정도로 그 살얼음이 너무 꼈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. 그리고 대부분 그게 같이 오거든요. 그때는 쉽지 않아요. 해결 못했어요. 지금은 끝났어요. 지금 끝났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. 가족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? 가족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? 너무 많지.
좀 진부하긴 한데 사실 존재 자체가 항상 감사하긴 해요. 우선은 막 진짜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,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하고, 사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죠. 아! 가족 얘기 끝났죠? 네. 이겨냈어. 이겨냈어. 자, 친구와의 기억에 남는 추억은? 중학교 때 친구인데요. 그 23살 정도에 그 친구랑 같이 유럽 여행 한 달 정도를 다녀왔는데,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루에 5만 원인가? 막 그걸로 10만 원인가? 그걸로 살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들어가서 먹는 거는 점심 한 번, 저녁은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저렴한 샌드위치 사서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때 기억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. 그때 아니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. 친구와 함께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? 아까 그 여행 갔던 그 친구인데요. 중학교 때 친구인데, 저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셨어가지고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근데 그때 친구 불러가지고 집에서 거실에 이불 그냥 쫙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막 과자 먹고 배달 같은 거 시켜 먹고 집에서 막 요리해서 먹고 계속 먹으면서 TV 뭐 영화, 드라마, 예능,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도 보고 막 누구 막 좋아하는 남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뭐 엄청 하루 종일 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.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커갈수록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친구랑 그렇게 하는 게.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, 그때가.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? 이건 한 번 대인 적이 있는데, 저는 친구라면은 엄청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너 그 화장법 좀 별론데? 그 옷이랑 너랑 좀 안 어울리는데? 너 좀 살찐 것 같은데?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친구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보다는 친구니까 더 내가 좋게 말해줘야지, 뭐 더 예뻐해줘야지, 약간 요런 게 친구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사건이 있다면 응.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이게 그 친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제가 그 친구가 많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나 경험 막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사실 진짜 없어요.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봐도, 왜냐면 제 삶이 너무 그 빡빡했어요. 막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빠 사업이 망해가지고 용돈을 못 받으니까 막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고 맛있는 거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잘 안 됐고, 대학교 때는 진짜 알바를 월화수목금토일 다 했거든요. 월화수목금은 코리안 숯불 닭바베큐에서 6시부터 12시 1시까지 일했고, 막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그 웨딩홀 예도 같은 거 막 사회자 옆에서 막 큐 사인 주고 막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서 저 진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. 막 친구들하고 막 빠지 가서 놀거나 막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MT 가거나 그랬던 적도 없어요. 나 너무 슬픈가? 진짜? 나 없어. 사실 진짜 없어. 나 MT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너무 좋아. 나 너무 부러워 사실 진짜.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. 친구가요, 여러분, 다가 아니에요. 친구가 이게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, 해요?
아, 그래요. 그러면은 친구라는 게 뭐 연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크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운 거죠.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친구들도 그렇게 제 옆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아요. 그게 친구가 나한테 줬던 그런 뭐 배움이 아니었을까.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. 너무 나 너무 별론가? 어릴 때부터 꿈꿨던 직업은?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.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, 그리고 이 톤이나 이런 게 잘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 하면 나 너무 잘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? 제가 그 20대 초반에 방송 작가를 했었거든요. 개그 프로그램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대에서 막 사람들 웃기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막 하는 모습이 엄청 신나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용기도 생기고, 그래서 방송, 이 TV에 나오는 직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직업을 하게 됐는데, 질문이 뭐였죠? 지금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?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오케이, 세 번째.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나요?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요? 어려움? 어려움. 조금 질문을 조금 더 바꿔. 사실 이 직업을 결심하고 나서 지금에까지 이를 때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이 직업에 그 시작을 하게 됐고, 주위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빨리 이런 리포터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물론 그 세세하게 막 어려운 점은 있기는 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, 그거라도 얘기할까요? 세세한 거. 맨 처음에 뭐 학원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죠. 넌 키가 너무 작다. 넌 너무 뚱뚱하다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고, 그때 살을 많이 뺐고 그랬었죠.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통통하고 그렇습니다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이겨냈는지, 그런 어려웠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, 그런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,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직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완벽하게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저만의 매력을 자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요거 질문 하나만 습관. 대충 질문 가보시죠. 제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습관은 막 목 관리를 하거나 막 배도라지청을 막 매일 먹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. 근데 이 리포터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,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을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없어지면, 그 궁금증이 없어지면은 이 일에 흥미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쏟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겠죠?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더라도 자꾸 질문을 해요. 넌 어떤 사람이니?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? 너는 어떤 걸 싫어하니?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가 있다면?
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저 여러분 진짜 직업 잘 선택했거든요. 제가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직업 만족도 200%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운아라고 생각해요. 그 중에 가장 좀 보람 있고 좀 성취감을 느꼈던 건 사실 코로나19 때였어요. 코로나19 때 많은 그 농가들이 힘들었거든요. 막 강원도 감자도 안 팔리고 막 그래서 막 쌓여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방송에서 알리면서 이 감자 여러분 사세요.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요. 막 이러면서 알리면서 그 많던 감자들이 다 팔렸다는 기사를 봤어요. 그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, 진짜. 아,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행복했어요. 받았던 경험. 감동받았던 경험. 이것도 많기는 한데, 제가 리포터 일을 그 7년 정도 했잖아요. 근데 6시 내 고향을 7년 정도 한 건데 6시 내 고향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. 그래서 똑같은 농가를 한 3년 뒤에 다시 그 방문하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어머님, 아버님이 저랑 방송 끝나고 헤어질 때 아유, 이제 가면은 언제 보냐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보냐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럴 때마다 진짜 많이 울컥하는데 몇 년 뒤에 딱 갔을 때 그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나 죽기 전에 우리 나윤이 또 봤네? 막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. 아, 그때 너무 감사하고 좀 울컥하죠. 이 또 어머님, 아버님을 상대하는 리포터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향후 10년. 10년 뒤에 리포터란 직업이 계속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10년 뒤. 10년 뒤면 제가 40. 와우, 예쁘고 젊은 애들 막 치고 올라오는데 큰일 났네. 그럼에도 저만의 이런 사랑스러움으로 계속 리포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. 채소 소믈리에라고 이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 뭔가 조금 건강식을 만들어 먹거나 좀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와 병행해서 이 리포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.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왜냐? 너무 사랑하니까. 찾았던 첫 번째 순간이 기억이 나나요? 첫 집은? 그리고 첫사랑? 첫사랑이 남편이 아닌데? 아니 근데 남편도 첫사랑이 있었어. 난 그 여자 봤어. 결혼식장에서. 아무튼 빡세네. 나 그 여자 봤잖아. 봤어. 근데 뭐 각자의 첫사랑은 있잖아요. 사실 첫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그런 사랑이고 저는 진짜 첫사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첫 질문이 뭐였죠? 왜 이렇게 변명만 자꾸 하게 되는 거야? 첫 질문이 뭐였죠? 첫 순간이 기억이 나나요? 사랑에 빠졌던 첫 순간이 기억이 나나요? 그리고 그 느낌은 어땠나요? 우선은 막 진짜 뭐 첫사랑에 내가 사랑에 빠졌다 지금이야 막 이런 순간은 없는 것 같고 서서히 이렇게 빠져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기분은 내가 아무리 뭐 힘들어도 일이 힘들거나 뭐 삶에 지쳐도 사실 그 사람만 있으면은 막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닐까?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남편은 아니에요. 오케이, 자, 두 번째 의미가 있었던
추억이 있다면. 추억 있어요.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 왜 되게 소중한 존재냐면, 근데 이거 남편은 보면 안 되겠다, 그죠? 왜 그런 존재냐면,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 할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.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냐면, 그때는 우리가 그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막 돈이 많지 않잖아요. 막 알바도 열심히 막 할 때고. 그래서 맨날 뭐 떡볶이 먹고, 뭐 캔모아 가서 빙수 먹고, 막 이랬던 시절인데, 돈을 둘이 막 모아가지고 그 베니건스에 간 적이 있어요. 그 기념일날 100일 막 이럴 때.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. 그 베니건스 가가지고 막 몬테크리스토? 막 그런 거 막 시켜 먹고 돈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남지 않나. 그때 진짜 너무 소중하고 귀엽지 않아요? 지금은 베니건스는 없어졌죠. 네.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.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사랑하는 사람과.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제가 1순위였으면 좋겠어요.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선은 저를 감싸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. 저도 그럴 거고. 첫사랑과의 갈등인데 되게 오래 만났거든요. 연애를 할 때 오래 만나는 편이긴 한데 그 사람을 되게 오래 만났었는데 제가 한 6년쯤 만났을 땐가? 결혼을 하자 그랬어요. 결혼이 하고 싶어서. 빨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. 근데 남자는 결혼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을 거절했어요. 그러고 나서는 못 만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해결은 헤어졌어요.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. 이런 것도 괜찮아요? 너무 결말이 극단적이죠? 일단 극복은 했고요. 네. 극복한 걸로 가요? 극복한 걸로? 그게 가장 큰 갈등이었어요. 저 남자친구하고 싸우지 않아요. 헤어져요. 경험이 있는지.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저는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막 빠르고 이거 아니면 안 돼. 내가 막 1등이 돼야 돼. 최고가 돼야 돼. 내가 제일 잘해야 돼. 막 이런 성격인데 남편은 엄청 느긋해요. 아유,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성격이에요. 근데 저는 제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남편도 뭐 저를 만나서 조금의 뭐 승부욕이라든지 좀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를 남편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. 조금은 내려놔도 되겠다. 조금은 좀 여유롭게 살아가도 되겠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성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. 어려워. 내 성격. 내 성격을 한 단어로. 한 문장. 한 문장? 저는 내 진짜 성격. 유난스럽지만 사랑스럽다. 어때요?
유난스럽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. 난 내가 좋아. 얘는 한 문장으로 얘기해. 나에게 가족은 가족. 나에게 가족은 제일 힘들게도 했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. 생각하는 친구란? 친구란 난 진짜 이거 한 줄로 표현할 수 없어. 난 WWW 같은 거 보고 막 멜로가 체질 이런 거 보면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 많이 했는데 나에게 친구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 것. 없어도 돼 사실. 나에게 리포터란? 내 자부심. 사랑이란? 나에게 사랑이란? 내 남편. 안욱. 몰라. 진짜로? 이렇게 끝내줘. 오케이, 알겠어요. 이렇게 끝내. 마무리 인사할게요. 마무리해줘. 마무리 인사할게요. 나도 현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아니지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물론 여러분들의 뭔가 그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것 같고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제 주위 사람들 사랑하면서 앞으로도 화이팅 넘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유난스럽지만 사랑스러워요. 됐나?